예, 5차 변론에서는 홍장훈이, 6차 변론에서는 곽종근의 진술이 초점이었습니다. 류혜 교수. 네, 아무 말 되지 않지 누가 제일 거짓말 잘하느냐,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저렇게 거짓말해도 되느냐, 법정에 가서도 저렇게 거짓말해도 우리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거짓말하고 있다가 저 거짓말이 만약에 사실인 것처럼 만약에 고정이 되면은 우리 일반인들이 법정에서 그러면 막 거짓말이 해도 된다는 얘기가 사람들이 인식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말이 쓰는데요.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재판관들이 나서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재판관의 말을 따라합니다. 많이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기가 거짓말할 때 너 네가 김밥 먹었니? 이러면은 먹었다 안 먹었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내가 김밥 먹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그 스킬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중증 거짓말 할 때 나오는 방법인데 그 스킬이 나왔는데 나중에 우리 이렇게 머리가 눈썹이 하얀 재판관님께서 아니 지금요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다시 그 재판관님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생각한 거 말고요 있었던 얘기를 하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 이 정도로 제가 얘기하면 대답이 다 된 걸로 느껴집니다. 예. 예. 그 이제 재판이라는 게 진행이 되면 네. 처음에는 이제 검찰 또는 국회에 유리한 증인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변호인, 그러니까 피고인 또는 피청구인이 이제 신청한 증인들이 나오는 순서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5차, 6차 변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 대통령에게 탄핵의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국회에 유리한 증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현재까지의 결론은 언론에 보도되었던 지금까지의 내용보다는 상당히 진술이 완화되거나 흐트러지거나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러니까 잘 지금까지 5차, 6차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맨 처음에 윤 대통령께서 이거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아라. 그리고 또 재판도 진행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수사보다는 탄핵 재판에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한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사를 받으러 가면 수사관이 물어보는 거에 대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지만 탄핵 재판에 공개된 탄핵 재판의 과정에서는 내가 반론 반대 신문권을 행사함으로써 뭔가 본인 이사 개헌과 관련된 잘못된 진술들을 거짓이라는 걸 탄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번에 5차, 6차 변론의 결과는 홍장원이나 곽종근의 진술이 근본적으로 흔들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 재판 결과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네. 조금 전에 류혜 교수가 네.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 댓글에 뭐 어떤 글이 올라와 있냐면 뭐 올랐어요? 한동훈이 스킬이 그랬는데요. 한동훈이 그냥 제가 그렇게 말을 했나 하면서 따라하잖아요. 그렇지. 그 스타일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치면 제가 그렇게 언제 한다고 했나요? 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게 있거든요. 네. 그 사이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버는 거예요. 네, 시간 버는 그 사람 말을 따라하면서. 참 지저분한 스킬이지. 어제 재판이 엊그제 재판이 계속 보면은 모든 국민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 아침, 점심, 저녁 얘기가 바뀌나?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박사님 뭐 하셨습니까? 하면 박사님이 했다 안 했다 얘기하면 그게 1년 뒤에 물어도 그대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요. 질문이 물을 때마다 답이 달라져요. 오죽하면 재판관님께서요. 질문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나요? 하면은 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나요? 말이 자꾸 바뀌는 거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예.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홍장원의 진술을 흔든 것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사실은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적으로 만든 증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호성 비서관의 집에서 발견된 핸드폰에서 발견된 통화 내역이죠.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는데 그것이 초반 분위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네. 두 번째가 바로 안종범의 수첩입니다. 안종범의 수첩이 나와서 당시에 뭐 검찰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완전히 뭐 금과 옥조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 안종범의 수첩은 원래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적어놓은 수첩이 아니고 뭔가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고 의혹들이 제기되니까 뒤늦게 안종범이 자기 방어의 차원에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끄러웠지만 나중에 그게 증거 능력 인정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수첩 때문에 사실은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리하게 갔는데 네네. 요번에도 사실은 그 안기부 1차장의 어떤 진술과 거기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이 여러분들 보셨죠? 이 바로 쪽지 한 장인데 이 쪽지가 그런데 말입니다. 지가 쓴 게 아니에요. 지가 쓴 게 아니라 보좌관한테 받아쓰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원래 맨 처음에 본인이 쓴 거는 본인이 글을 써놓고도 뭐라고 썼는지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네. 중요한 거 그거 없애버렸어요. 원본을 원본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보좌관을 시켜서 적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랫부분에 자기가 또 가피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한 장짜리 수첩이 한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적은 거죠. 그죠? 그리고 본인이 불러줘서 적었다고 하는데 원래 자기가 받아 적었다는 불러 적은 것도 아니야. 본인이 전화를 받으면서 막 메모를 했다가 스스로 쓴 글씨를 못 알아봐서 갖고 와서 불러주고 나서 그 종이를 없애버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흔들리면 홍장원의 진술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버리거든요. 예. 네. 자, 이 곽종건이하고 홍장원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그 4차, 5차 변론, 6차 변론이 생방송은 아니지만 거의 실시간 중계되듯이 네네. 됐고 네. 많은 화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곽종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박범계가 지가 나 이렇게 큰일 했다고 자랑하면서 막 사진도 올리고 막 떠들어댄 거가 이게 곽종건이가 박범계로부터 회유당한 정황으로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준경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셨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특수수사를 해본 사람이거든요. 네. 이 특수수사를 해본 것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사실 그림을 그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이면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에 도대체 이 벌어지는 상황이 뭔지 잘 정확하게 모르셨는데 쭉 재판을 지켜보고 관련된 기록들을 보고 한 말씀 하셨어요. 아, 이거는 홍장원, 그다음에 곽종근 두 명을 회유해가지고 만들어낸 음모다. 그러면서 아까 막 제가 설명드렸던 그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온갖 허위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곽종근과 관련된 또 다른 허위 주장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김병주라는 국회의원이 그렇죠? 김병주가 박선원이랑 같이 그렇죠. 그 유튜브 하면서부터 거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유튜브를 했어요? 그 특전사령 사령부의 세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민간인이? 근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거기서 내뱉었던 몇 가지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박범계가 연락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지금 이 자소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건 검찰에서 쓴 자소서? 범죄자가 자소서를 쓰는 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소서를 써내면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써내서 감경을 받으려는 목적이에요. 아하.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범죄가 100인데 그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또 자소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자소서에는 뭡니까? 내가 5개의 잘못을 했어도 그중에 한 3개만 쓰는 거예요. 2개는 안 써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자기와 관련된 내용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A라는 사람이 B를 시켜서 B가 C를 때렸다 쳐요. 그런데 B가 자소서를 쓰면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제가 C를 때린 것은 잘못했습니다. 요 얘기만 적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거기다가 A를 보호하려고? 예, 그런데 뭐라고 써요 거기다가? 아니 나는 때리고 싶지 않았는데요. A가 저를 때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때렸어요라고 쓰는 게 그게 자수서입니까? 그거는 사실은 A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면서 자기의 범죄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 제보라고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데 자, 그 자수서 어디서 썼을까요? 저는요 곽종근이가 그 자수서를 언제 누구와 있는 자리에서
누구의 주도로 썼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아하, 생각해요. 예. 만약에 박범계가 말입니다. 음. 박범계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곽을 불러다가 너 골로 가. 너 죽지 않으려면 네 죄를 줄이고 엎어 씌워야 돼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서 뭔가 자기를 최소화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로 자소서를 작성해서 내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자소서 내용에 골간을 잡아줬는데 이 골간에서 흔들리는 진술을 하면 너 죽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의 취지를 그대로 지켜야 되라는 얘기를 반드시 변호사가 해줘요. 그런데 요번에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 과정에서 곽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때 진술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방향과 입장을 자기가 정하기 위해서 진술서를 썼고 그 스탠스에 맞게 진술을 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적었다라는 얘기를 지입을 했거든요. 아하. 자, 그럼 그 누가 잡아줬냐 이거예요. 근데 잡아준 내용에 거짓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지가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박범계가 초기에 그 박범계가 변호인들을 곽종원이한테 붙여줬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본인이 지금 보면은 막 그 기자회견 그 국회에 불러서도 막 얘기할 때 너 2번 전화했지 막 하다가 점심 때 가서 만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때 만난 거 맞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장실질심사 받기 전에도 통화를 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변호사도 박범계 측에서 붙인 변호사예요. 자소서도 그쪽에서 적어준 거예요. 곽종건이가 법률가가 아니고 또 실제로 법률가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렇죠. 갈피를 잡기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지가 혹시나 이거 다 지가 덤퉁이 쏠까 어이, 봐 그럼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럼요. 그런데다가 이자가 지시도 안 받았는데 테이저건이니 공포탄이니를 막 지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일 무거운 죄를 받을지 모르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천사같이 나타난 거야. 박범계가 나타나서 그렇죠. 공익 제보로도 그렇죠. 해준다 그러고 변호사도 대준다 그러고 네네. 방향 잡아줄게 그러고. 그렇죠. 아니 그러면 뭐 곽종건이가 당연히 거기 끌려다니지. 맞습니다. 정황상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김병주가 그렇죠. 있잖아요. 김병주. 그러니까 그런데요. 홍장원하고 곽종건을 보면요. 누가 더 띠리리하게 얘기를 해요? 곽종건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직업이 달라요. 맨날 군인이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일을 하던 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으면 네, 이렇게 물으면 네,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그래 그러는데요. 이 부분 정 변호사님이 우리 방송 12월 달에 이야기를 이미 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자술서든 진술서든 법정에 가서 뒤집어지면 법정에서 말한 것이 우선시된다. 네, 그 전에 있던 거 하나도 소용없다. 그걸 우리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검사 출신 대통령 역시 다르네요. 그 안에 있는 다른 변호사님들 능력이 출중하지만 딱 이러고 쳐다보고 계시다가 눈 딱 감고 있다가 갑자기 눈 딱 뜨면서 이야기할 때 정확한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 SNS 증거인멸하고 있는 재판관을 믿어도 되냐. 문영배. 네. 자기 끄막 없애고 있는 이 사람 증거인멸하는 재판관 믿어도 되냐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런 말 했다고 제 말 그걸 믿었나요? 이렇게 했던 당대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번에 했던 것과 진술이 마구마구 지금 바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 네. 현재에서는 지금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뉴스 제목입니다. 계엄 증인 진술 윤에 유리하게 급전환 탄핵 심판 기류가 확 달라지고 있다.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월 13일까지 일단 증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재판이 있고 누가 추가로 증인이 될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면은 저는 2가지 주장을 반드시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홍장원이 이거 지금 이거 메모 적어준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저 보좌관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보좌관을 반드시 불러서 너가 언제 어디에서 뭐라고 적었냐, 언제 적은 거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밑에 그자가 있는 진짜 쓴 건지도 확인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써보라 밑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네가 적어준 게 아닌데 그럼 언제 적었다는 것이냐라는 등등을 해가지고 이 메모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저는 헌법재판관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상하다. 자기가 직접 적은 거면 할 말이 없는데 지가 적어놓고도 자기가 뭐라고 적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메모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메모를 작성한 보좌관은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불러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계속 지적하시지만 이게 지금 음모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곽종군뿐만 아니라 저는 홍장원도
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장원과 곽종군 두 사람이 이 사건을 전후해서 누구랑 전화 통화를 했는지를 적어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곽종군은 통신 조회를 해놨어요. 근데 아직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헌법재판을 종결해서는 안 되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홍장원의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받은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면 얘네들이 아마 제가 보기엔 민주당 쪽 사람들이랑 틀림없이 연락했을 것 같고 특히 홍장원이 그날 전화를 받을 때 옆에 누가 있었대요. 아는 사람이랑 요거 한잔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하면서 막 신경질을 내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그러면 그 전화를 받을 때 앞에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죠? 근데 앞에 그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또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겠지.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니면 서로가 같이 짜고 있는 사이든. 그렇죠. 그런 전후의 사정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적어도 홍장원과 곽종근과 관련된 전화통화 내역 정도는 최소한 확인을 해서 얘네들이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음모론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클리어가 되지 않은 알겠어요. 상황에서 헌법재판을 끝내서는 안 된다. 지금 곽종건이는 지금 구속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갑자기 뭐 극단적 선택을 할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홍장은이는 안 그렇잖아요. 이거 저 신비한 확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보니까 좀 위험한데. 홍장원의 지금 이게 결정적인 그 트리거 역할을 했던 거가 다 오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홍장원이가 이를테면 지금 정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뭐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얘가 계속 버벅거릴 텐데 네네. 이거는 저 음모를 꾸민 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야 빨리 이 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법하지 않아요? 뭐 그런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근데 듭니다. 구속 사유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신변 보호를 해야지. 꼭 구속만 있나 뭐. 저는 신변 보호가 구속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신변 보호를 해야 될까? 하여튼 갑자기 걱정이 되나요? 그 진짜. 상황은 하여튼 문제 제기를 제가 해놓고요. 네네. 여기 댓글창에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류 교수님 1시에 하나요 그러셨어요. 이게 아토TV 말씀하시는 거죠? 아토TV 5시예요. 5시. 그 아시아투데이의 아토TV 유여회 적반하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입니다. 오늘은 안 해요? 네, 오늘은 없습니다. 5시입니다. 그래요. 네. 예.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 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이 됐어요. 좌파 단체가 고발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류 교수. 그런데 지금 그분이 인권위원회가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그 방어권에 대해서 회의가 열린다고 하다가 지금 계속 지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지금 고발이 됐는데 이제 발언이 아주 굉장히 강경해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평소에도 좀 강경파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페북이랑 다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전한길 선생님한테 내가 당신을 변론해주기까지 나섰는데요. 지금 사실 이게 문제예요. 말만 하면은 저쪽에서 계속 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말만 하면요. 그리고 지금 김용원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정 변호사님이 잘 아시더라고요. 정 변호사님, 이분 아시는 분이시죠? 뭐 예전에 이제 검사 시절에 나름대로 소신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하시다가 브레이크 없는 벤치라는 책도 쓰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네, 김용원 검사, 변호사. 예. 네. 제가 이제 부산 아주 강골이죠. 예, 부산 초임 시절에 뵌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거의 변함이 없으세요. 보니까 한결같으신 분인데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한길 씨를 두둔하는 과정에서 그 글을 쓰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탄핵 집회 과정에서 재판 기피나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승복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전한길 씨가 하니까 그거를 민주당이 문제를 삼은 거고 그러자 여기 쫄지 마. 내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지만 내 무료 변론 해줄게.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헌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면 헌재의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헌재를 부숴야 한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또 내란 선동 고발을 한 거죠. 이거는 누가 변호해야 되나요? 당신이 스스로 하시겠죠? 본인이 잘 하시죠. 그런데 국민변호인단,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이 뭐 단장이신 국민변호인단에서요.
전시를 내란 선동으로 고발한 사세행 대표를 무고죄로 지금 고발하겠다고 나섰고요. 뭐 이거로 봐서는 아마 예. 민주당에서 하면 이제는 국민변호인단에서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찰들이요 지금 너무 힘들대요. 왜? 이게 진짜 들은 얘기인데요. 경찰들이요 이쪽 내란 관련해 계속 고소 고발이 계속 맞고소가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거의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맡고 있는 사건 중에 저기 경찰청에서 하는 서울 경찰청에서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 사건이 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수사가 멈췄어요.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아니 왜? 수사를 진행을 왜 하다가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정말 죄송한데 이번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건을 진행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 이유를 저희들이 어제 자체 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뭐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극적인 결과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가 41이에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이 좋아서 지지한다는 3이에요. 3.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셨잖아요. 네. 예, 당은 달랐지만 이름은 박사님 그 영상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거리에 나가서 그 당시 최고위원일 때 자유한국당을 사랑하시나요? 자유한국당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가라고 막 이러면서 제가 정말 사람들한테 거리에서 욕을 먹는 영상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유한국당 좀 사랑해 주세요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시키고 난 뒤에 사실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미움을 받았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키자고 말했던 사람들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본인들 좋아서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부글부글하고 화가 나고 정말 국민의힘 믿고 탈당하고 싶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해줄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국민의힘에서 안 믿었거든요. 자, 이 여론조사로 바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 대통령 탈당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원외당의 위원장 21명 그게 네. 다 한동훈 똘마니들인데 그 이름은 SNS에 떠도는데 네. 현역 의원들은 이름이 아직 제가 보니 저 리스트가 없었어요. 리스트 없이 그냥 대충 누구라고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그거 한번 잘 하고 정리해 놓으십시오. 필요하면 발표하게. 그럴까요? 그거 한번 예. 제가 조사를 해볼까요? 근데 지금도 나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단 김상욱인가요? 그 사람은 뭐 대놓고 출당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저격을 하고 있고요. 그건 김종혁 사람들이 많이 알죠. 네, 김종혁 그거는 뭐 전 또 최고도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전 최고도 그냥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정재길 변호사. 네, 앞으로 이제 그 탄핵 재판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은 안심을 하면서 아직도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관건은 여전히 문흥배가 대행으로 있고 그러면서 아무튼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빠르면 2월 말, 늦으면 3월 초쯤에는 네. 탄핵 재판이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또 다른 새로운 의혹과 사실관계들이 있고 그동안 언론과 검찰의 언론 플레이로 알려졌던 것과 상당히 다른 어떤 사실관계들이 어느 정도 밝혀진 상황에서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은 또 여전히 있습니다. 아무튼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흥배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무조건 빨리 사건을 마무리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잘 대응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류호야 교수. 네, 우리가 이깁니다. 고성국 박사님과 우리 고성국 TV 그리고 아투의 유해의 적반하장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긴다. 예, 매일 월화수목금 오후 5시. 네. 예. 다음 주 아투TV. 수요일에는요 고성국 박사님이 특별 출연하십니다. 여러분 수요일입니다.